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온라인 광고 매출 상승을 돕는 온라인 광고 대행을 하고 있는 윤석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광고 운영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광고를 운영하는 방법에는 여러분들의 직접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광고 대행사에 맡겨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행사에 맡길 경우, 광고 대행사의 수익 구조 이야기.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행사나 저희 입장에서는 다소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요. 어떤 사업이나 이런 대행사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대행사와 원활한 소통의 첫걸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광고 대행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사몰이 있으시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광고 대행사에서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아보시는데요. 전화를 왜 할까요? 전화가 왜 올까요? 돈이 되니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에서 콜 영업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어쨌든 대표님이 광고를 세팅할 줄 알아서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직접 운영을 하시게 되면 지난달에 지출한 비용의 5%를 비즈 쿠폰으로 돌려줍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 100만 원을 썼으면 이번 달에 100만 원의 5%인 5만 원이 비즈 쿠폰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광고비로만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광고 대행사에 만약에 맡기게 되면 5% 비즈 쿠폰 받으신 거 있잖아요.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막 광고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공식 광고 대행사를 활용한다고 해서 광고비 외에 추가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 비용은 전혀 없고요. 대신에 비즈 쿠폰 5%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광고 대행사는 무엇을 먹고 사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공식 광고 대행사가 우리나라에 한 7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공식 광고 대행사는 광고주한테 수수료를 네이버 본사에서 너네가 영업도 해주고 대신 관리도 해주니까 15%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월별로 지급을 합니다. 자, 그렇게 광고 대행사가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공식 대행사에서 수입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지난달 광고주가 100만 원을 썼다고 그러면 대행사에서는 직원에게 직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3에서 5% 그 일부분인 수수료를 직원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공식 광고 대행사에 1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60여 개 되는 공식 광고 대행사에서는 수많은 광고주를 공식 광고 대행사에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광고주들을 60여 개 되는 공식 광고 대행사에서 진행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공식 광고 대행사에서는 생각한 것이 공식 광고 대행사 밑에 대대행사, 그러니까 대대행사라는 다른 계약 체계를 하나 더 가져가는 겁니다. 자, 네이버 본사는 공식 광고 대행사하고만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공식 광고 대행사가 되려면 매출이나 규모나 이런 게 해당돼야 계약을 맺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공식 광고 대행사가 하는 일이 광고 대행사에서 대신 해주면 공식 광고 대행사에서 소개 수수료를 뺀 한 10에서 14% 정도
지급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공식 광고 대행사의 뭐 이런 어쩔 수 없는 수익 구조 때문에 광고주가 돈을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사실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자, 우리가 적은 비용을 쓰게 되더라도 많은 대우를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 사실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작은 비용을 쓰게 되면 많은 대우를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서핑말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1000 이상 쓰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300 이하 비용을 쓰게 됩니다. 그럼 직원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보면 사실 대우를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광고 대행사가 나쁜 건 아니고요. 경제 논리로 보면 네, 당연합니다. 자, 이런 구조를 알고 있으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보다 네,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당장은 내가 광고비가 적어서 당신이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 사업을 점차 키워서 광고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번 믿고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행사에서는 나에게 떨어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줘요? 라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담당자도 사실 여러 광고주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사실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많이 쓰는 쪽을 우선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게 대행사의 팩트이고 현실입니다. 저도 구조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대행사에서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대행사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고 싶거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